미스터 트롯의 인기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제 지상파 주말 드라마 시청률을 넘어보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난번에 심사위원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형국이냐면 음식점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음식점을 개업을 하면서 한 100명 정도 손님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뜻밖의 입소문이 나면서 갑자기 200명, 300명이 들이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 인력이 빼어나서 훌륭한 음식들을 내놓고 있는데 서빙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허둥지둥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주방 인력은 참가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건 심사위원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식가들까지 자기 이 새로운 음식점에 오리라고 예상 못한 식당 주인. 그러면 이제 이게 미스트롯 제작진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시류, 지금 시청자의 정서, 이거를 캐치를 했어요.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서 편집 신공을 발휘해서 7회차, 그러니까 2월 13일 분량을 보면 어떤 심사위원은 거의 화면에 잡히지도 않고 거의 심사위원들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 분량이 안 나온 심사위원은 이제 시청자의 정서에 어긋나는 발언을 많이 해서 편집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상당히 정제된 화면들은 편집의 힘이었지 이 심사위원들의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이 심사위원의 자리 무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선 3차 기부금 팀 미션에서 사랑과 정열팀이 오빠만 믿어를 부를 때 거기서 이제 노사연 씨가 막 오빠 막 하니까 이무송 씨가 막 머리를 치면서 이렇게 막 돌리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심사를 해야 되는데 못 보게 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제 박현빈 씨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옆에서 같이 즐기라고 부추기는 분위기이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박현빈 씨가 막 나중에 참가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갔을 때 내려가서 관객에게 이거 내 노래인 거 알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재방송 다시 보기를 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나무꾼 노래 부를 때는 막 그 심사위원들이 그 나무꾼이 나무하는 퍼포먼스를 막 자기네들끼리 막 해보고 있잖아요. 또 뭐 이게 발차기 하는 퍼포먼스도 막 해보고 지금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은 자기네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부금 팀 미션은 관객하고 참가자들의 소통이 중요했던 건데 소통을 잘하나를 지켜봐야죠. 심사위원은 같이 즐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심사위원 역할은 잘하는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은 이 미스터 트롯 그 심사위원들의 어떤 점이 가장 거슬리세요? 저는 이 심사위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예제하잖아요.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이거는 지금 사회생활이에요. 참가자와 심사위원으로 만난 거지 선후배의 관계가 아니죠. 너 이제 울어도 돼 이런 말을 하려면 대기실로 가서 공연이 끝난 다음에 해야지 그거를 마이크에다 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에 크게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돌의 사이먼 코엘. 이분은 이 영국의 음악 프로그램 제작자이자 PD인데 이 사람이 영국하고 미국에서 40여 개의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 진짜 독설로 유명합니다. 뭐 끔찍하다, 지루하다. 이거 지금 노래 잘하는 사람 나오는 자리인데 너는 왜 나왔냐? 뭐 어떻게 상상 초월하는 그런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슈퍼스타 K가 생길 때 이 사이먼 코엘의 역할을 이승철 씨에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철 씨도 그 막말, 그 독설, 무례한 발언으로 유명했죠. 그리고 그게 어쩌면 뭐 카리스마 있는 심사평처럼 인지가 돼서 그 이후에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런 스타일의 그 심사평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 심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너 그렇게밖에 못해? 할 수 있는 자격이 이 사람이 있나 싶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시청자는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영국의 요리사 고든 램지. 이 사람도 진짜 막말로 유명합니다. 진짜 독설 요리사로 유명했는데 이걸 또 잘못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셰프 에드워드 건이
뭐 요리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막 쓰레기통에 버린 그 식재료를 주워서 먹으라고 하기도 했거든요. 재료의 귀한 걸 모른다. 이거는 요리사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다. 막 이러기도 했는데 또 마스터셰프 코리아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심사위원들이 출연자들이 내놓은 요리를 한 입 맛보고 막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참가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재료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음식 귀한 줄을 모르는 그런 심사위원들도 마스터셰프 코리아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백종원 씨를 진짜 높이 사는 게 이분도 이런 뭐 음식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곤 하는데 이분은 지적을 하면 해결 방법을 알려줘요. 이분이 뭐 골목식당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가서 하시는 걸 봐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고 개선 방법도 알려주니까 좋은 건데 그냥 뭐 못했다 이거는 별로야 이건 아니야 이런 말만 하는 게 심사위원은 아니거든요. 마스터도 아니고 멘토도 아니고 좀 잘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심사위원들이 우리나라의 완장질이라고 하죠. 무슨 감투 씌우면 누구 머리 꼭대기에 앉은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못마땅합니다. 그 심사위원이라면 뭐 백종원 씨 같은 그런 마음, 한식대첩에서 보여준 또 마스터셰프 코리아의 김소희 씨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 호되게 나무랄 때는 나무라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을 제대로 된 길로 이끌어 주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분야에 대한 정말 정통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제가 방송 대상을 비롯해서 그 한 해를 빛낸 프로그램들을 뽑는 심사에 참여를 하는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데에 위촉을 받았을 때 참가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어쨌든 보는 것만큼은 저만큼 보는 사람이 없다 이런 자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가를 해보면 방송을 잘 보지 않고 오는 심사위원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영화 심사는 영화 한 편을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감독이라든지 연기자의 필모를 다 알고 있어야지 되죠. 그런데 이 방송이라는 건 50부작 드라마를 3분으로 줄여놓은 홍보 영상만 보고 어떻게 심사를 하죠? 방송을 보지 않으면? 예능도 일주일에 한 회씩 방송되니까 1년이면 40회가 넘잖아요. 그걸 어떻게 몇 분짜리 영상만 보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지 훌륭한지 나쁜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지역방송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역방송사가 다큐멘터리를 비롯해서 시사, 보도, 교양 프로그램을 상당히 잘 만듭니다. 그런데 지역방송에서 한정돼서 방송이 되니까 그걸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상을 받거나 유명해진 프로그램은 저희도 찾아보지만. 그러니까 거기 이제 평가를 하라고 나오면 모르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심사를 하게 될 때마다 다행히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 심사하러 나오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참조를 해서 평가를 하곤 했는데 하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제가 참조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시간을 다 주지는 않거든요. 마음이 좀 찝찝한 상태로 평가를 마치곤 하는데 그리고 제가 엠넷 댄싱 9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방송 평론가로서 시청자 입장에서 나와달라 했을 때 제가 그냥 뭐 선뜻 나갈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이제 그 당시 댓글에 저 사람은 왜 심사위원이야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개의치 않고 심사를 하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그 심사위원들 구성이 뭐 클래식 발레, 한국 무용, 뭐 현대 무용, 스포츠 댄스, 또 스트리트 댄스, 뮤지컬, 방송 댄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나오죠. 근데 이분들이 자기 분야 말고 다른 분야의 춤을 잘 몰라요. 그리고 공연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클래식 전공자들은 우리나라 방송에 나오는 춤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어쨌든 저는 그 해에 우리나라 방송에서 어떤 춤이 대세였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한 분야의 깊이는 없더라도 어쨌든 넓게 아는 거는 제가 이분들보다 좀 더 아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여를 했던 거고 하여튼 스스로도 떳떳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뭐 그럴 일도 없지만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특히 뭐 트로트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많잖아요. 거기
방송평론가로서 시청자 입장에서 참여해달라 하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방송에 나오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타는 청춘에 배우 김혜선 씨가 나와서 당돌한 여자를 부른 적이 있는데 어머 이 노래 이렇게 유쾌하고 재밌는 노래였어? 하고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불타는 청춘에 역시 금잔디 씨가 나와서 금잔디라는 트로트 가수가 있는 걸 알았고 2017년인가에 MBC 세상의 모든 방송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버스 타고 이동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 신유 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젊은 트로트 가수들도 있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트로트는 방송에 나온 트로트. 그거는 정말 그 파이 자체가 세 발의 피죠. 우리나라 트로트는 방송 바깥의 시장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구두 위에 얹은 먼지만큼 트로트를 아는데 그걸 아는 거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겠어요. 의뢰가 오지도 않겠지만 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다양한 구성으로 하는 거는 맞아요. 여러 가지 다른 시선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일단 트로트에 대해서 잘 알고 조예가 깊고 트로트를 사랑하는 분만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는 거죠.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될 때 심사위원을 나와주세요 하는 청탁을 받을 때 이거는 정말 확실히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남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적절한 인물인가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죠. 이 미스터 트로트 심사위원 문제가 이 우리나라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의 그 자격에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이런 여론이 일어난 것이 저는 반갑습니다. 좀 좋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쉽게 응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미스터 트롯의 인기가 진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승을 향해 가고 있는 미스터 트롯 부디 잡음 없이 정말 훌륭한 트로트 가수를 발굴하며 또 트로트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